친구들 오늘 하루 잘 보냈어요? 많이 늦었죠? 조금만 쉬고 영상 편집 써야지 했는데 누워있다가 늦어졌네요. 여행을 하니까 생각보다는 그래도 뭐 돌아다닐 때는 신나게 막 돌아다니다가 숙소에 들어오면 좀 피곤하기도 한 것 같아요. 뭔가 긴장이 풀려서 그러나 봐요. 친구들도 어떤 하루 보냈는지도 궁금하고 또 어, 또 방송하면 또 위안을 받고 그럴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또 안 하면 또 제가 마음에 뭔가 해야 될 걸 안 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하루에 한 번씩은 찾아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친구들이 많이 보고 싶기도 하고 아까 어떤 노래를 듣다가 너무 눈물이 났어요. 너무 노래가 예쁘기도 하고 그 가사에 담고 있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났어요. 친구들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웃고 울리게 하는 그런 노래들을 만들고 또 노래도 잘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각자가 진짜 그 특별한 능력들이 있다 그런 걸 그 매 순간마다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친구들이 가진 그런 특별한 재능들인 것 같고 멋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 사랑스러운 마음들을 계속 품고 있으면 친구들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사랑스러운 마음을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그 마음의 감정 상태가 말랑말랑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의 어떤 감성적인 부분들이 건드려졌을 때 그런 것들이 녹아내리고 묵었던 감정들이 녹아내리고 그런 것들이 치유가 되면 진짜 그런 따뜻한 것들, 사랑스러운 것들 그런 것들로 채워나가기에 훨씬 더 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들한테도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얘기하고 싶었고 또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귀한 존재로서 너무 특별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니까 그 부분을 잊지 않고 마음에 품고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친구들 보기만 해도 그냥 진짜 눈에 담기에도 너무 아깝고 소중한 사람들이다 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쩜 저렇게 예쁠까, 어쩜 저렇게 예쁘게 웃을까, 또 저런 특별한 재능들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런 것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뭐 어떤 노래로 표현이 되거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아, 이 사람은 참 궁금해진다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 알아보고 싶다 이런 느낌들도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실행하고 실천하고 싶은 거는 그 큰 주제가 사랑이라는 그 주제 안에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깨달은 부분들이나 또 이렇게 생각으로 딱 와닿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놓치지 않고 가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싶고 그런데 또 제가 저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배울 점이 많이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이런 저의 부족함이 친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늘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가장 하고 싶은 게 친구들 마음에 사랑을 주고 싶은 건데 또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놓치지 않고 가야겠다 그런 마음들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눠보고 싶었고 저는 부산 여행 중인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바다도 좋아하고 산도 좋아하는데 되게 행운이라고 느꼈던 게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자연의
그런 풍경들이나 그냥 그 느껴지는 햇살이나 바람 느낌들, 파도 소리, 물소리 이런 거 듣는 거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 자신을 내려놓고 자연으로 완전히 내가 빠져드는 그런 몰입을 경험했을 때 저는 되게 많이 행복해지더라고요. 약간 멍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장소에 있지만 이 장소에 내 몸이 머무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진동 그 안에 공간에 제가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이런 몸이나 이런 것 자체가 느껴지지 않고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진짜 그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소리나 이런 거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파도 소리를 듣고 있을 때 그 파도 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고, 또 물이 이렇게 줄줄줄줄 흐르면 그 흐르는 소리에만 집중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상태에 딱 들어가 있는 상태가 정말 고요하고 평화롭다, 행복하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순간순간마다 경험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사찰도 좋아해서 사찰들도 많이는 아니지만 다녔는데, 이렇게 오늘 하늘이 진짜 파랗고 예뻤거든요. 그래서 그 파란 하늘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절에 이렇게 평상 같은 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웠어요.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진짜 예뻤어요. 그런 하늘 빛깔을 보는 거랑 또 그 하늘을 향해서 쭉쭉 뻗은 나무 가지들이 보였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풍경 안에 그냥 온전히 담겨서 또 다른 풍경의 일부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을 겪기도 하고, 그런 관계적인 부분에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그런 관계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스트레스가 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진짜 자연으로 돌아가서 그런 자연의 어떤 부분들을 느껴보고 그거를 그냥 우리의 감각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느낀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오늘은 좀 약간 구체적으로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이렇게 멍한 상태에 가끔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며칠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더 이렇게 실감하게 되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절 같은 데도 갔을 때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물 흐르는 곳에 딱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랑 상관없이 물소리만 났어요. 그래서 물소리와 내가 있고 또 내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나마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각적인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얻을 수 있는 행복들, 또 자연에 완전하게 빠져서 느낄 수 있는 행복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한 생각을 하거나 너무 복잡한 감정들을 가지면 막 머리가 혼란스럽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일상에서 잠깐 벗어나면 좀 맑아지는 그런 기분들이 느껴져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쁜 노래를 들어서 또 행복한 마음이 들고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 또 이렇게 돌아다녔을 때 그렇게 사람들이 응원해주는 그런 느낌들이나 기운들을 많이 받게 됐는데요. 그런 것들도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마음으로 감사하다는 말 하고 싶어요. 보면은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밟아오면서 느낀 건데, 내가 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 자신의 가치를 낮추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나의 가치를 함부로 흔들거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저는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들 각자 그런 특별한 자신을 믿고 항상 마음 안에 사랑 에너지를 많이 품고 그 친구들한테 어울리는 사랑스러운 말, 아름다운 말들을 많이 하면 수혜자는 항상 자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의 내면 마음과 또 원래 예쁘지만 또 그런 내면이
이렇게 단단해지고 그럴수록 또 외면에서 풍겨 나오는 그런 느낌들도 되게 선한 기운, 뭐 따뜻한 기운, 아름다운 기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담고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얼굴 표정이나 그런 미세 근육들에서도 많이 느껴지고 또 손짓이나 이런 비언어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느껴지고 눈빛에서도 느낄 수가 있어요. 진짜 행복한지 아니면 어떤 쓸쓸함을 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먼저 어떤 사람들의 사랑스러운 면을 발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칭찬을 해주거나 먼저 인사를 하거나 그렇게 따뜻함을 나눌 수 있다면 또 이렇게 오는 대답들도 그렇게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그렇게 좋지 않은 말들을 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는 부당하다고 느낄 때가 있기도 했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한 걸음 뒤에서 물러나서 또 따뜻한 말을 해줄 수 있으면 또 분위기가 전환되거나 그런 부분들도 또 느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그 마음의 공간을 좀 넓히고 어떤 것들을 좀 더 많이 담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그릇을 조금씩 더 크게 키워 나가야겠다. 그리고 어떤 많은 부분들을 더 담고 가려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늘 배워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누구한테라도 배워야 한다. 우리는 누구한테라도 다 배울 점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배울 점이 없는 거 아니고 또 어쩌면 그런 여러 세상에 어떤 풍파에 물들지 않아서 딱 제대로 된 그런 순수한 관점으로 봤을 때 그 정확도가 가장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이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것도 같이 생각하면서 가자라고 우리가 같이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나이가 이렇게 한 살 한 살 더 먹어갈수록 정말 지혜와 덕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을 품은 정말 어른의 모습을 갖추어 가도록 노력하면 더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우리가 계속 나이를 먹고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귀여운 할머니가 돼야겠다. 아주 잘 웃고 소녀처럼 그렇게 깔깔깔거리고 그런 마음에도 좀 여유를 담아서 다른 사람한테도 좀 따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마음은 늘 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랑 에너지로 우리들 스스로를 가득 채우고 그런 사랑 에너지가 넘쳐나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한테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은 늘 들더라고요. 뭐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런 게 잘 안 될 때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욕심인 것 같긴 해요. 나랑 가까운 사람이 더 잘 됐으면 좋겠고 하니까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데 어쩌면 이런 부분도 욕심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은 방향을 제시는 하지만 만약에 어떤 그런 부분을 아직 따라올 만한 마음의 여유가 안 됐다거나 하면 기다림도 필요하다. 그리고 또 내가 계속 꾸준히 그런 길을 가고 있으면 자연히 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또 각자의 몫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성장 배경이랑 현재의 처한 환경이랑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다 다르니까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딱 쉽게 받아들이거나 이런 게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도 좀 더 여유롭게 생각을 하고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친구들 각자가 정말 귀한 사람이고 가지고 있는 능력이 특별하니까 그 특별한 능력을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나누고 공유할 수 있다면 친구들이 진짜 그
가진 빚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친구들이 지닌 그 존재 자체의 빚이 너무 귀하고 예쁘고 사랑스럽다. 그게 항상 먼저 오고 그 나머지는 이제 조금 더 친구들이 많이 채워주면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가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책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가난과 부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다. 이 두 가지 길은 정반대로 향해 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가난을 끌어당기는 어떤 조건도 받아들여선 안 된다. 부 출발점은 열망이다. 3장에서는 열망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지침을 제시했다. 두려움을 다루는 이번 장에서는 열망을 실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하는 지침을 제시할 것이다. 이 장에서 지금까지 제시된 원리들을 자신이 얼마나 흡수했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이제 당신 앞에 어떤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지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 만일 이 장을 다 읽고 나서도 기꺼이 가난을 받아들이겠다면 가난을 받아들일 마음의 채비를 하는 편이 낫다. 이 결정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신이 무엇이 얼마만큼 있어야 만족할지 확실히 파악하라. 당신은 부로 나아가는 길을 알고 있다. 지도도 가지고 있다. 그 지도를 따라간다면 계속 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미적대며 출발을 늦추거나 중도에 멈춰선다면 그건 자신 말고는 누구 탓도 아니다. 그 책임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다. 인생에 대해 부를 요구하지 않거나 거부한다면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 그것은 온전히 자신의 책임이다. 필요한 건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건 오직 마음뿐이다. 마음은 온전히 자신에게 달려있다. 이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가장 파괴적인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은 그저 마음 상태일 뿐이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어떤 일이든 그것을 성취할 기회를 파괴한다. 이 두려움은 이성을 사용할 능력을 마비시키고 상상력을 죽이고 자립감을 없애고 열정을 사그라들게 하고 진취성을 가라앉힌다. 이로 인해 목적이 불분명해지고 파괴적 행동이 일어나고 열정이 사라지며 자제력을 잃게 된다. 이는 인격적인 매력을 빼앗고 적절한 사고를 불가능하게 만들며 노력을 집중시키지 못하게 만든다. 끈기 있는 태도를 무너뜨리고 의지를 무력하게 만들며 야심을 무너뜨리고 기억력을 떨어뜨리고 실패를 불러들인다. 예정을 죽이고 마음에서 나온 세심한 감정을 죽이고 우정을 꺾고 온갖 형태의 재앙을 불러들인다. 이로 인해 잠 못 드는 날이 이어지고 비참하고 불행해진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도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은 이 세상은 우리가 열망할 수 있는 온갖 것이 넘쳐나며 나 자신과 열망 사이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그 어떤 장벽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은 6가지 두려움 중 가장 파괴적이다. 이것을 첫 번째로 꼽는 이유는 가장 다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이 같은 인간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면서 진화해온 결과다. 인간보다 열등한 동물은 대개 본능에 따라 행동하며 생각하는 능력이 제한적이라서 같은 동물을 물리적으로만 먹잇감으로 삼을 뿐이다. 하지만 고등한 직관력과 사고 능력, 이성을 지닌 인간은 서로를 물리적으로 잡아먹지 않는다. 인간은 서로를 긍정적으로 먹잇감으로 삼아 만족감을 얻는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서로에게서 보호받기 위해 법률이 제정된 것이다. 가난만큼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것은 없다.
오직 가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난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가난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오랜 세월에 걸친 인류 경험을 통해 돈과 세속적인 소유 문제에 있어서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부를 소유하려는 인간의 갈망은 무척이나 커서 우리는 가능한 온갖 수단으로 부를 얻어내려고 한다. 가급적이면 합법적으로 이루려고 하지만 필요한 경우 혹은 더 편리한 수단이 될 경우 다른 방책을 강구하기도 한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는 일은 알고 싶지 않은 약점을 알게 해준다. 하지만 평범하고 가난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 자기 검토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스스로 재판관이 되었다가 변호인이 되어보기도 하고 원고였다가 피고가 되기도 하면서 자신에 대해 하나씩 점검해 보라. 당신은 지금 법정에 서 있다. 사실을 분명하게 직시하라. 스스로 명확한 질문을 던지고 똑바른 대답을 요구하라. 검토가 끝나면 자신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될 것이다. 만일 공정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면 당신을 잘 아는 누군가를 불러서 함께 검토할 재판관이 되어달라고 청하라. 당신은 진실을 추구하고 있다. 그 답이 무엇이 될지라도 진실을 추구하라. 그 진실이 일시적으로 당혹스러운 것이라 해도 말이다. 대다수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두려우냐고 물으면 두려운 거 없는데요 라고 말할 것이다. 이는 정확한 대답이 아니다. 자신이 어떤 두려움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얽매여 있고 그것이 장애물이 되어 좌우되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두려움은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그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곤 한다. 용감한 자기 분석만이 이 적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다.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라.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라. 가난에 대한 두려움의 증상, 무관심, 야망이 없고 가난을 기꺼이 감수하고 삶이 주는 보상은 저항 없이 받아들인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게으르고 진취성, 상상력, 열정, 자제력이 부족하다. 우유부단함,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허가받으려 하는 습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한다. 의심, 자신의 실패를 가리기 위해 변명과 핑계를 만들고 해명하고 양해를 구한다. 이따금 성공한 사람들을 질투하거나 비판한다. 걱정, 대개 다른 사람들에게서 잘못을 찾으려고 하며 수입보다 많이 지출하고 외모를 가꾸는 걸 게을리하며 우거지상을 하거나 얼굴을 찌푸리고 다니고 신경질적이고 침착하지 못하며 자의식이 강하다. 종종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복용한다. 지나친 조심성, 어떤 상황에서든 온갖 부정적인 측면을 찾으려고 하는 습관, 성공에 집중하지 않고 실패 가능성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이야기한다. 재난이 될 일은 잘 알고 있지만 실패를 피할 계획을 찾지 않는다. 시작할 만한 적절한 때가 오기를 기다린다. 영원히 기다리기만 한다. 실패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잊는다. 도넛 구멍을 보지만 그 도넛 너머는 보지 못한다. 미루는 습관. 작년에 했어야 하는 일을 내일까지 미루는 습관. 그 일을 하기보다는 하지 못한 변명거리를 찾아 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쓴다. 이런 증상은 지나친 조심성, 의심, 걱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책임지기를 거부한다. 나아가 싸우기보다는 기꺼이 타협을 택한다. 두려움에
어려움에 처하면 그것을 발전 후 도약대로 삼기보다는 타협한다. 재산, 풍요로움, 부, 만족감, 행복을 요구하지 않고 삶을 헐값에 넘긴다. 퇴로를 모두 없애 물러설 수 없게 하는 대신 실패한다면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운다. 자신감, 분명한 목적, 자제력, 진취성, 야심, 검약정신, 건전하고 합리적인 추론 능력이 약하거나 결여되어 있다. 부를 요구하는 대신 가난할 거라고 생각한다. 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을 받아들인 사람들과 어울린다. 돈이 말해주는 것. 누군가는 왜 돈에 대한 책을 쓰십니까? 어째서 부를 돈으로만 환산하는 거지요? 라고 물을 것이다. 누군가는 돈보다 더 귀중한 형태의 다른 부가 있다고 믿는다. 그렇다. 부란 돈으로만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내게 필요한 만큼 돈을 줘보시오. 그럼 내가 원하는 모든 걸 가질 수 있을 테니. 내가 돈을 끌어당기는 방법에 관한 책을 쓴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옴짝달싹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임스 웨스트브룩 패글러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잘 설명하고 있다. 제임스 웨스트브룩 패글러는 신문 칼럼니스트로 시카고 데일리뉴스와 워싱턴 포스트에 논쟁적인 글을 많이 기고했다. 그는 1960년대까지 활발하게 글을 썼지만 그 글이 가장 인기 있고 많이 인용되던 시기는 1930년대와 1940년대였다. 이 시기에 그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뉴딜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는데 정치적으로는 정반대로 보수 정파를 지지했다. 패글러는 칼럼을 묶은 책 3권을 펴냈으며 1940년대에는 노조의 몰입애들을 폭로하여 퓰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돈은 그저 조개 껍데기, 쇠붙이, 종이 조각일 뿐이며 돈으로 살 수 없는 마음과 영혼의 보물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파산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 한 남자가 나락으로 떨어져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 축 늘어진 어깨, 머리 모양, 걸음걸이, 시선을 통해 그 영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보인다. 그는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열등감을 떨칠 수가 없다. 그들이 인격적, 지능적 혹은 능력 면에서 자기보다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도 말이다. 반대로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에게서 우월감을 느끼며 그를 재난의 피해자로 여길 것이다. 돈을 빌려도 그 돈은 그에게 익숙한 생활을 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또한 돈을 빌려서 사는 생활을 오래 할 수도 없다. 하지만 돈을 빌려야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돈을 빌리는 행위 자체가 좌절스러운 경험이 된다. 또한 그 돈에는 돈벌이가 지닌 힘, 즉 정신을 소생시켜주는 힘이 결여되어 있다. 물론 이는 허랑방탕한 사람이나 건달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오직 자존심을 지키고 야망을 지닌 평범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 무일푼이 된 남성에게 있는 건 생각할 시간뿐이다. 그는 먼 길을 걸어 일자리를 찾아보지만 이미 충원되었거나 동정심 없이는 누구도 사지 않을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파는 기본급 없이 수수료만 챙길 수 있는 일자리만 있을 뿐이다. 몸을 돌린 그는 자신이 어디로든 갈 수 없는 하지만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길거리로 다시 돌아왔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는 걷고 또 걷는다. 그는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사치품들을 파는 쇼윈도 안을 응시하고 열등감을 느끼다가 그
그 앞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흥미롭게 쇼윈도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내준다. 그는 잠시 다리를 쉬거나 몸을 덮일 요량으로 기차역이나 도서관에 가지만 여전히 일자리는 찾지 못한 상태라 다시 길을 나선다. 그는 모르지만 외모가 어떠하든지 목적 없는 발걸음에서 그 처지가 드러난다. 그는 직업이 있던 당시 옷으로 차려입을 수는 있지만 그 옷이 축 늘어진 어깨를 감춰주지는 못한다. 그는 회계사, 상점 직원, 약사가 빠르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는 진심으로 부러워한다. 그들은 독립적이고 자존감이 있고 어른스럽다. 반면 그는 스스로 괜찮은지도 확신하지 못한다. 몇 시간 동안 고민한 끝에 마음에 드는 편결을 내렸다고 해도 말이다.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바로 돈이다. 돈이 조금만 있어도 그는 다시 자기 자신을 찾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두려움, 비판에 대한 두려움. 인간이 애초에 어떻게 비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는지는 분명히 설명할 수 있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인간은 비판을 극도로 두려워한다는 점이다. 나는 이것이 타고난 본성이라고 여긴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재화나 물건을 취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비판하며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근데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친구들한테 어떤 비난이나 비판의 목소리가 다가오더라도 친구들 스스로가 정말 귀한 사람이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걸 늘 기억하면 그런 것들은 친구들을 뚫고 나갈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정말 무례하게 다가온 사람들한테도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선 넘지 마세요. 이 선을 넘으면 제가 좀 속상할 것 같아요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지나갈 수 있다면 우리가 큰 상처를 받지 않고 그 상대방한테도 그렇게 경계를 분명하게 그어줄 수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건강한 관계로 오래 갈 수 있는 관계가 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는 부분을 지켜주는 것 이게 정말 존중과 지혜의 기본 바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침해하지 않는 게 기본인 것 같기는 해요. 도둑은 훔친 물건을 주인 탓을 한다. 정치가들 역시 자신의 덕과 자질을 보여주는 일은 물론 상대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선동을 하곤 한다. 디자이너나 의류 제조업자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을 잽싸게 이용한다. 유행하는 옷차림은 계절마다 바뀌는데 과연 누가 유행을 만드는 것일까? 구매자들은 결코 아니다. 바로 디자이너와 의류 제조업자다. 이들은 어째서 그토록 유행을 자주 바꿀까? 그 답은 분명하다. 더 많은 옷을 팔기 위해서다. 비판에 대한 두려움은 진취성을 빼앗고 상상력의 힘을 저해하며 개성을 제한하고 자존감을 빼앗는 등 수백 가지 방식으로 해를 끼친다. 부모들은 자녀를 나무라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 내 친구는 어머니에게 거의 매일 회초리로 맞곤 했는데 체벌이 끝날 때면 늘 이런 말을 들었다. 넌 20살이 되기 전에 감옥에 갈 거야. 그 친구는 진짜 17살에 교도소에 갔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른들이 해주는 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른들 자신이 마음 안에 따뜻한 사랑을 품거나 부정적인 견해나 선입견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 마음 안에 사랑을 품고 사랑스러운 말을 했을 때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가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그렇게 지지해주고 그런 사람들한테 들은 한마디가 아이들의 꿈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정말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의 말을 진짜 3초라도 생각해보고 좀 진심을 담아서 무겁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늘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좋은 태도를 보이고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품격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이왕이면 우리가 품격이 좀 높은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암시는 훨씬 더 심각하다. 최면요법을 사용하는 치료사들은 다시는 아내라고 말하지 마라. 넌 절대 극복하지 못할 것 같구나 라든가 넌 내 아버지 같구나 라는 말이 성년이 된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아이가 예민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특히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그런 정체성이나 그런 것들이 완전히 확립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자리 잡는 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좋지 않은 말들을 듣고 자라고 그러면 그것도 분명히 영향이 클 것 같고, 또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뭐 그런 예의에 대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예의를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밖에 나가서 예의 있게 행동을 하지 못했을 때 그런 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부모한테 돌아오게 된다. 이런 말을 엄마가 했는데 그게 되게 제 마음속에 깊게 자리를 잡아서 늘 그렇게 예의를 지키고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는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의를 갖추거나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왜 예의를 지키라고 배웠는데 저 사람들은 예의를 지키지 않는가. 어른이 되면 어른으로서 모습을 좀 보여도 좋을 것 같은데 왜 어른이 그렇지 못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어린아이한테 너무 딱딱 어떤 부분을 지켜야 될 부분만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정말 아이가 자기 스스로의 감정을 잘 온전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하고, 또 그런 감정이 상했을 때 내 감정을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주는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존감이 좀 높은 아이로 자랄 수 있으면 어떤 상황도 잘 크게 개의치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그 아이들 마음에 힘을 심어주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요인들을 많이 심어주는 게 정말 그런 돈이나 재화로도 채울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재산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 사랑과 지혜,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의 힘, 이런 것들을 심어주는 게 가장 우선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늘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도 만약에 제가 하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또 그렇게 받아들일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아니면 또 친구들이 더 좋은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더 좋은 생각들도 저한테 알려주면 저도 배우려고 노력할게요. 저도 늘 배우고 싶고 친구들하고 함께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고 싶고, 또 그런 지혜들을 담고 싶고 그릇이 좀 더 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이렇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친구들이 오늘 어떤 하루를 살았을지라도 토닥토닥 마음으로 위로해드려요. 그리고 오늘도 친구들 엄청 많이 보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100만 번 볼 뽀뽀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좀 피곤하긴 했고 또 늦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이런 이야기를
제 소소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또 듣고 친구들 마음에 어떤 감화가 생기거나 또 도움이 꼭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어, 친구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다 담아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 친구들이 가진 그런 무한한 잠재력과 플러스가 되면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좋은 기운들이나 이렇게 사랑을 담은 마음들이 친구들한테 연결이 돼서 꼭 닿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또 좋은 기운과 사랑을 보내니까 친구들 마음이 많이 따뜻해지고 매 순간순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너무 고마워요. 따뜻하게 잘 자고 푹 자면 좋겠어요. 저도 많이 분석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막 생각이 많거나 그럴 때는 이렇게 머리가 각성되나 봐요. 그래서 잠이 잘 안 올 때가 있는데, 요즘 제가 뭐 물소리나 이렇게 편안한 그런 뭐 빗소리나 이런 거 듣고 자면 이렇게 단순한 반복적인 음들이 생각을 지우더라고요. 그래서 좀 잠자는데 저는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친구들도 만약에 잠이 오지 않거나 그러면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단순한 반복적인 것들,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들 이렇게 듣고 자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얘기 나눠봤어요.